안녕하십니까. 2019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거짓 민주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해이고 다음 해 반드시 그 거짓 민주 세력을 괴멸시키는 신기원의 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맞습니다. 근래 보듯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민주를 떠들고 정당 이름에는 꼭 민주를 새겨놓던 자들이 사실은 거짓 민주 세력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들의 뿌리를 짧게 되돌아 보겠습니다. 71년 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그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니 인민민주주의니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백책했었죠. 맞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와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그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서서히 종북 좌익의 진지를 구축해 갔죠. 맞습니다. 마침내 1987년 이후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기가 열리자 그들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깃발을 들고 각종 제도권과 국가기관 전체를 자신들이 장악해가는 것을 30여 년간 추진해 왔죠. 맞습니다. 마침내 탄핵 사태를 맞고 탄핵 정변을 맞아 이 3년간을 지나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웠던 민주라는 이름에서 자유를 떼고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님을 대놓고 공표하면서 헌법을 바꾸고 마침내 이 자유대한민국을 빼앗으려는 자신들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악도 차고 넘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탈이 차고 이제 기울 때가 온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애국자분들의 깨어있는 정신과 투쟁이 있는 한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빼앗아 가기는커녕 이 땅에서 공산 운동권을 종식시키고 저 휴전선 이북의 평양마저 자유의 땅으로 되찾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을 석방시켜달라고 말했습니까? 탄핵 무효 외쳐달라고 말했습니까? 청와대 복귀시켜달라고 말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신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지만 우리가 국민들 도리로서 인간이라면 1300일 동안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적작 석방시킬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그런데 지금 이거 뭡니까? 이제 겨우 3년 더럽게 들고 지쳐가지고 지금 숫자가 광화문에 탄핵 무효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쪽에 다가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시다발이만 했지 연단에 올라왔고 연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무대를 차리고 여러분의 짐을 날라주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스팔트에서 온갖 잘난 사람들 뒤쳐다거리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몸이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면서 김천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 뭡니까?
아까 제가 물었지요? 한행무효 외쳐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랬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것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바로 내부의 적을 모두 밝혀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1003일 동안 침묵으로 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내부 적을 척결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내부의 적 척결해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북 척결 내부의 적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몰랐던 종북 세력 자생 간첩 고정 간첩을 내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적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00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내부의 적,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내부의 적이 드러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내부의 적은 내가 비겁하고 용기 없고 싸우지 않는 내부의 적은 바로 나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 알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2017년 태극기 집회 때 노원구에 사시는 어르신이 태극기 집회에서 왔다가 집에 자식들과 정교조 부부 자식들과 다투다가 육청에서 투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고 어르신들이 저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내부의 적은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친척이라는 사실 알고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친척들과 싸우세요. 이념전쟁을 하세요. 가족도 못 이기고 친척도 못 이기면서 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바로 내부의 적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부의 적은 내 가족이고 내부의 적은 내 친척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부터 바로 계몽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온갖 나라가 지금 문재인 간첩 정부는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망하는 일만 잘도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박도는 바로 김정은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끊어버리고 방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제가 전역한 기동 7군단, 제가 창설 사병이에요. 그 기동 7군단 중국에서도 불허하는 아시아 최강 군단을 지금 와해시키고 많은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누구랑 싸워야 되겠습니까? 연동제 공수처법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 하찮은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기동 뿌리차 뽑히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 기동 뿌리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고라를 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 연동제 그 정치인들을 밥그릇이에요.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 사항이 많아요.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헌법 소원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연동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군소정당이 더 불리하게 돼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극기 들고 이 길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이 내부의 적인 누군지, 난지, 가족인지, 친척인지, 자유한국당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죽었정, 살정 싸워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 108명의 국회의원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는 힘이 넘치고도 남습니다. 왜 안 해요? 왜? 왜 안 해? 왜? 싸워야 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태극 국민들, 깨어난 국민들이 가르쳐야 돼요. 속지 마세요. 예? 예, 이 말씀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탄핵 무효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문 태극기 혁명 동지 여러분. 어제 2019년 12월 27일자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사법 정의도 어제 날짜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경천 동지할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일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조국이 구속영장 기각됐죠. 태양광 사기친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됐죠.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냥 날치기 통과됐죠. 그리고 공수처 법안 상정이 됐습니다. 박원순이는 느닷없이 수도권 부동산 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완전히 사회주의로 말아먹겠다는 일 아닙니까? 자, 조국이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국이 구속영장 100% 된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직권남용 바로.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죄도 있고 죄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런데도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습니까? 도망가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왜 박근혜는 못 푼다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정하는 거고 조국이 봐주는 거죠.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 못 올라오게 막았는데 결국 국회 경호권 발동해서 국회 경호요원들 데리고 당당하게 입장해서 그냥 날치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켰습니다. 연동형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선거 투표 연령이 18살, 만 18살로 내려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일찍 들어간 애들은 투표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정교조 선생들 선거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 자 올라갔죠. 오늘 저녁 28일 자정으로 국회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27시간 8시간 필리버스터 하면 오늘 밤 자정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임시국회 소집하면은 첫 번째 안건으로 공수처 법안 또 통과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요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표결에서 7명 반란표가 나왔으니까 공수처 법안 문제가 많아서 반란표가 한 15표만 나오기를 학수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면희 가수께서 열심히 공수처 반대했는데 30일 오후 한 서너 시 되면은 통과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수처 법안은 4월 달에 본래 원안보다도 독소조항이 훨씬 많은 아주 괴물이 돼가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순간 바로 공직비리수사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시작도 못해요. 우선 보고하면은 수사처장이 알아서 수사를 검찰에 맡길지 경찰에 맡길지 또는 자기들이 직접 할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 제1야당 투쟁도 했습니다. 장애 집회도 하고 단식도 했고 국회 앞에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대 악법 다 통과되는 거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제대로 투쟁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 전날쯤 석방되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내년 설 전에 한 1월 한 20일경에 다시 한번 그래도 석방이 돼서 떡국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 못 걸어낸 게 한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두 차례 300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도심을 메워가지고 문재인이를 거의 끄집어 내릴 것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올해 아쉽지만은 거의 구분응선까지는 갔습니다. 내년 총선 잘 치르고 문재인이 내년 상반기 중에 끌어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몇 달 차이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희망찬 얘기. 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평정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도 도발 지구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내일쯤 할 거로 보이는데 혹시 주말께나 또는 신년사하고 1월 초에 김정은이 생일이 1월 8일입니다. 그 1월 8일까지 뭔가 한번 로켓을 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좋은 뉴스가 들어왔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즉각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행동 지침을 사전 승인해놓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취할 수 있는 모든 재량권을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한테 내려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행 중인 연초 앞으로 길어봤자 한 2주간의 북한을 미국이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연설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은 뭔가 지금 북한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2020년 내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애국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올해 못다한 소망은 내년 22년 2020년 다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항공무용을 하시는 분은 항공무용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현업에서 무용을 하시고 계시는 훌륭한 애국자님이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좌파 정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꿈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무용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주제는 청춘의 애국을 담는다입니다. 내용은 청춘의 나이에 돌아보니 우리의 미래가 없네. 마음은 벌써 세계로 꽃 한 송이 들고 꽃을 바라보니 희망 없는 꽃잎만 떨어지고 내가 품었던 대한민국의 하루는 지워져 간다. 이름, 나이, 고향, 꿈, 그리고 나를 보며 미소 짓던 엄마의 얼굴. 박 대통령님이 감옥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꽃잎마저 떨어져 버린 듯 하지만 나 돌아가요 새벽빛 저 하늘로 나 돌아가요 푸른빛을 지나. 문득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가을 햇살이 온 몸에 가득 안긴다. 나 포기하지 않으리. 내 나라, 내 땅,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구,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김민정 애국자님을 모시고 청춘의 애국을 담다 라는 주제로 무용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잎마저 떨어졌다. 나 돌아가요 새벽빛 저 하늘로. 네, 한국 무용 공연을 해주신 김민정 씨에게 긴 박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김민정 한국 무용 공연을 해주신 김민정 씨 무대 위로. 네, 우리 훌륭한 애국자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환영의 큰 박수, 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어른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동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일)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또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되고 그리고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이 무리하게 개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통과되면 저 무리한 수작을 부리는 자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무리하게 초조하게 저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을 때는 반드시 빛과 명암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과연 필요한 의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볼 때에 쟤들의 속내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결국엔 어디에서 만나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나무 다리는 어디냐? 결국에는 4.15 총선에서 이제 결국에는 선거에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포함된 그 선거법에서 중요한 내용은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연령 19세 제가 길거리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정치적 판단이 없습니다. 18세로 낮춰놓으면 더 판단을 못하는 그런 연령대 국민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 그 모든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부정선거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냐? 부정선거는 뭐냐? 부정선거는 크게는 우리 선거인들이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수작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선거인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했지만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에다 정확하게 기표를 해서 투표를 했지만 그 결과를 바꿔치기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정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의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여론조작을 해놓고요, 여론조작에 맞춰서 그 다음에는 지지율을 조작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지율 조작에 맞춰서 출구 조사율 조작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 결과를 바꿔치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개표 조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 일련의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뭔가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하나 주목한 것은 지지율 조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매주마다 저 문재인의 지지율을 조사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예, 결국에는 나중에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위한 뭔가 합리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죠. 지난번엔 제가 11월 달에 서울시의 문재인의 지지율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24.31%. 서울시 25개구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평균치가 3,550명을 조사했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24.31%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총 조사 인원은 3,600명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전 지역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총 41회를 조사를 했고요. 3,600명을 조사한 결과가 경기도, 인천 3,600명, 그 중에 문재인 지지율이 얼마일까요? 26.58% 나왔습니다. 이것은 길거리 미터, 제가 여론조사를 했던 그 명칭 길거리 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분도 있지만 현재 모 전화조사 업체를 통해서 전 언론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 지지율에 비해서는 많이 낮지요. 예, 한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기 인천인데 경기도만 따로 뽑으면 얼마일까요? 경기도만 따로 치렀을 때는 26.1%입니다. 경기도 26.1%, 서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이 수도권에서 저 더불어가 경기도의원 지역구에서 99%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인천은 그렇게 많이 조사를 못했지만 355명을 조사했는데 경기도는 인천시는 조금 높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30.99%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남자들의 문재인 지지율은 남자들의 응답자가 1,644명이었는데 남자들의 문재인 지지율은 20.74%입니다. 20.74%. 여자들은 조금 높아서 여자들이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31.3%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선거에 가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명히 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저 선거법을 개정한 자들이 정말 무리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겠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수처법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는 부정선거입니다. 결국엔 4월 15일 날 뭘 해야 되냐? 부정선거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어디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는 결국에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려면 투표용지를 가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짜로 만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것을 마지막에는 바꿔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투표함 바꿔치기 감시해야 되겠지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 전 총학생회장, 그리고 지금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저와 같은 청년들도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선거법의 내용은 1인 1표의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도 탈법적이고 위법적이었습니다. 4+1은 밀실에서 패스트트랙 원안과도 다른 근본도 없는 새로운 의석 흥정안을 확정시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회의 수준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선거법 통과는 의회가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개돼지로 바라본 역사에 기록될 만행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입니다. 온갖 위선과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도 입만 열면 민주화, 인권, 정의를 내뱉는 모렴치한 집단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적극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바보들입니다. 저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이며 우리 국민은 실수는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KBS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4.15 총선의 부동층이 40%에 이르고 20대에는 60%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에조차 부동층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확증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듯이 각자 생업에 바쁘고 끊임없이 조작을 해내는 언론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당장은 우파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일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2040 청년 여러분, 함께합시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보라고 자처하는 정치 세력은 태보와 구태의 끝판왕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문재인 위선 정권을 심판합시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선거법 통과시킨 반역 국회의원 사회로 청소해서 심판하자! 심판하자! 감사합니다. 심판하자!